안녕하세요. 승빈TV입니다. 교과서 82쪽이고요. 1.2배속, 1.5배속 이렇게 좀 빨리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고려의 한 중간 정도 이제 시기대를 공부할 거예요. 이제 고려는 크게 무신정벌이라는 게 있어요. 무신정권. 이 무신정권은 이제 그 장군들이 그 정권을 잡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신들은 이제 그 장군들이잖아요. 그 전까지는 이제 정기라고 그러고 뒤에는 이제 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중기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82쪽. 저 중요한 사건을 보면 이자겸의 난이라는 게 있어요. 이자겸은 사람 이름이고요. 당시 왕의 장인 어른이었고요. 인천 출신이라고 합니다. 경원이신가?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왕이 되려고 했었는데 이제 실패했죠. 네, 그만큼 이제 이자겸은 이제 그 문벌 귀족이거든요. 문벌 귀족이 힘이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사건이었고요. 또 서경천도 운동, 그러니까 서경으로 천도, 이제 도읍의 옮기천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읍을 옮기는 운동이다. 근데 요 이자겸이랑 서경천도 운동은 다 17대 임금인 인종 때 일어난 그 사건이었어요. 고려 인종 때. 그래서 중심 인물이 이제 묘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묘청. 묘청. 이름이 묘하죠. 묘청이라는 사람이 이제 서경으로 그 수도를 옮기면 원래 수도가 개경이잖아요. 그렇죠? 개경인데 지금 개성이죠. 그러니까 평양, 서경은 평양이니까 평양으로 옮기면 모든 게 잘 될 것입니다. 해서 인종이 이자겸의 난 때 장인어른이잖아요. 근데 이제 난을 일으키면서 궁궐에 이제 불태웠습니다. 그러니까 개경이 수도가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묘청이 수도를 옮기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인종이 아 그래요? 하고 이제 가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원래 개경 출신들 이거 뭐예요? 개경 출신의 이제 건문세족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그 중심 인물이 이제 김부식 같은 사람입니다. 김부식. 삼국사기 저자죠. 김부식. 그래서 결국은 묘청이 이제 원래 계획대로 가려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난을 일으켰다 그죠? 난. 그런데 이제 그 결국은 정부군에 의해서 진압된 일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83쪽에 보면 무신정변. 그 무신들이 정치적인 변동입니다. 정변은. 근데 쉽게 얘기하면 이제 쿠데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신들이 아무래도 군사력을 가졌으니까 이 군사력으로 자신이 권력을 차지한 것이죠. 대신 자신들이 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무신정변도요, 한 100년 정도 일어났었는데, 이 교과서 연표에 보면,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민, 이렇게 그 집권자가 있잖아요. 집권자가 있는데, 보면 그렇게 많이 길지가 않아요. 이민이 좀 길긴 한데요. 근데 최충원, 최우, 최항, 최의, 이렇게 해서 4대 동안에 60년 동안 최씨 집안이 이제 다스려요. 이거를 최씨 정권이라고 합니다. 최씨 정권. 그러니까 성씨 중에 좀 강한 성씨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강씨라든지 최씨, 그렇죠? 최씨가 이제 정권을 잡는다. 요때가 어떻게 보면 이 무신 정권의 정성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좀 잘 나갔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과 달리 이 무신 정권이 오래 못 갔습니다. 일본도 무신 정권이에요. 즉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무라이 있잖아요. 사무라이가 이제 무신이잖아요. 그들이 이제 일본 왕이 있는데 일본 왕은 살려두고 자신들이 이제 정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 헤이안 시대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거의 1000년 정도 갔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역사에서 한 100년 정도밖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 중에 큰 이유는 뭐인 것 같아요? 뭘까요? 바로 외부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몽골의 침입이었어요. 몽골의 침입. 몽골의 침입이 없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를 일이죠.
다음에 이제 농민과 천민의 봉기. 봉기라는 것은 이제 이게 봉이 여러분 벌이에요, 벌. 벌떼를 봉이라고 합니다. 뭐 밀봉 이런 말 들어봤어요? 밀봉? 그래서 벌떼를 봉이니까 기는 일어날 기예요. 그러니까 벌떼가 막 일어나는 모습을 봉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엄청 이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집회하면 수만 명 뭐 이렇게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 거 이제 봉기라고 합니다. 이때 무신 정권 때 이 봉기가 많았어요. 지도에 보면 최강수, 망소이, 전주간도 되게 많죠? 통일신라 시대 때는 여러분 뭐가 기억나나요? 기억이 안 나나요? 최초의 농민 반란이 있었었죠. 원종 애노의 난, 그쵸? 이때는 근데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고 여기 페이지는 다 그런 내용밖에 없네요. 그러면 여기 끝에 보면 만정 얘기가 나오네요. 만정.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가서요. 처음에 우리 뭘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이자겸, 그쵸? 자, 책을 읽어보면 첫 번째 줄부터 페이지는 82쪽. 고려 정기에는, 그러니까 정기 후기 이런 얘기 해드렸죠? 정기는 이제 주로 그렇죠. 무신정벌 이전에 이제 정기라고 합니다. 지방 호족과 신라 육두품 출신의 유학자가 중앙정기에 진출하여 지배층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고려 정기 때 지배층은 바로 이 호족과 그다음에 육두품이라는 거죠. 이들 중 여러 세대에 걸쳐 고위 관리를 배출한 가문들이 문벌이 형성하였다. 그러니까 겹사돈이 그러니까 서로 결혼하는 거죠. 서로 성공한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게 이제 문벌이다. 그래서 문벌 귀족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문벌은 특권이 있습니다. 이 문벌은 어떤 특권이 있냐면 귀족의 특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고려 때. 바로 음서라는 게 있어요. 음서. 과거와 음서로 주요 관직을 독점했다. 음서는 아버지가 높은 관료이면 자식은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수능 같은 거 안 보고도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거죠. 또는 공무원 시험에 안 치고도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가문이 좋으니까 왕실과 문벌 가부가 혼인하여 세력을 확대하였다. 이렇게. 그러니까 있는 집은 있는 집하고 이제 결혼하는 거죠. 지금도 사실 뭐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경원 이씨의 가문, 이제 여기가 인천 쪽이라고 했었죠. 이자겸은 오늘의 주인공 이자겸이 나타나네요. 딸들을 첫째 딸이 예종의 부인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예종의 아들이 인종이에요. 15개 보면 여기 옆에 똥 1번에 보면 혼인관계가 보이시죠? 그러면 6 예종 보면 예종은 문경태우 해가지고 이자겸의 첫째 딸입니다. 그리고 인종은요 바로 이자겸의 셋째 딸과 넷째 딸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이모죠, 이모. 그러니까 이모랑 결혼했어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이자겸 입장에서는 왜 그런 것 같아요?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겠죠. 아무래도 권력. 외척이 되잖아요. 외척이라는 것은 역사에 종종 등장하죠. 그러니까 왕비 집안이 외척이라 그래요. 왕비 집. 그러니까 여러분 외갓집 이렇게 했을 때 왕의 입장에서 외갓집이 외척이 되거든요. 외척이 되면 아무래도 그 아들은 엄마 말을 잘 듣잖아요.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이에 위협을 느낀 인종은 측근 세력. 그러니까 측근이라는 것은 곁에 있는 게 측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세력이 측근 세력입니다. 이자겸을 제거하려 하였으나 이자겸의 반격으로 실패하였다. 이것이 1126년에 일어난 이자겸의 날이다. 그래서 인종이요 완전 수세에 몰립니다. 실패해서. 그래서 살려달라고 이제 장인 어른이잖아요.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자기 어머니의 아버지니까 외할아버지죠. 그쵸, 이자겸은 외할아버지 또는 장인 어른인데 자기가 왕을 물려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 당시에 사는 문벌 귀족들이 이제 반대한 거죠. 왜냐하면 왕은 왕씨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하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자겸이 이때 왕이 되는데 실패했어요. 하지만 이제 세력을 이제 키웠죠. 그리고 이자겸의 당시에 그 부하 중에 한 명이 척준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척준겸. 척준겸은 그 드라마 도깨비에 있는 그 도깨비 아시죠? 그 공유. 그 사람이 이제 고려의 그 무장 척준겸을 롤모델로 한 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척준겸은 그 소드마스터로 당시에 최고의 검소를 지닌 무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 강자입니다. 뭐 삼국지로 보면 거의 여포, 뭐 조자룡 이런 급이죠. 어쨌든 그가 있었기 때문에 이자겸이 난이 성공까지는 아니었지, 그쵸? 왕이 되지는 못했으니까 어쨌든 근데 왕을 이겼다는 거죠. 근데 이 척준겸이 나중에 이자겸을 배신해요. 좀 그 굉장히 작은 일로 이제 틀어져 가지고 척준겸이 인종이랑 같은 편을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자겸을 제거하게 되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궁궐이 불타고 뭐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인종은 이제 자기 외할아버지 또는 장인 어른한테 한번 크게 상처를 입죠. 뭐 궁궐도 불탔고요. 그래서 인종은 왕권이 회복하기 위해, 그러니까 왕의 권위가 떨어졌겠죠. 아무래도 신하가 이렇게 난리를 쳤으니까 윤원이, 정지상 등 소수 개혁 세력을 등용하였다. 윤원이, 정지상, 특히 정지상 같은 경우에는 서경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도를 아예 옮기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한편 이자겸의 몰락 후 금을 배격하는 여론이 강해지자. 그러니까 금은 이제 그 금나라죠. 금나라 얻은 민족이에요. 여진족. 그래서 송나라가 남성이 되게 한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금의 배격화를 연일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자겸이 그 금을 사대하는 정책을 폈어요. 금하고 사대하는 정책을 사대라는 건 섬기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금하고 전쟁을 하면 아무래도 왕권이 강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현상 그냥 보존책으로 그냥 금하고 계속 사대하면서 사이좋게 지내자. 뭐 전쟁하지 말고 그냥 평화적으로 그러면 자신의 그 정치 권력도 그대로 유지됐다고 이제 판단한 거죠. 근데 이자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외교 정책도 이제 비판받는 거죠. 이때 인종은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을 등용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개혁 세력은 이거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주적인 정책을 펼쳐요. 그게 뭐냐면 이제부터 고려 왕은 황제야. 황제를 칭하고 연어를 사용할 것. 연어를 사용한다는 얘기는 독자적인 세력을 주장하는 겁니다. 즉 누구로부터 독립이에요?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 송나라는 힘이 약했다고 이제 약합니다. 굉장히. 송나라는 중국 역대 통일 왕조 중에서 가장 약한 나라예요. 그래서 북방 민족에게 항상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몽골에게 아예 멸망까지 해버린 나라였죠. 그래서 오히려 그 북방 민족들이 훨씬 더 힘이 셌고 우리도 이제 그 금나라에게 이제 연호를 북방 민족에게 그 뭐죠? 그 종속된 건 아니고 그들에게 이제 그 황제라고 했거든요. 그 금나라 황제예요. 그래서 황제를 인정했습니다. 그게 사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그냥 독립국가다. 우리 신화국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한 게 막 연호죠. 최초의 연호는 광개토대왕의 영락이라죠. 영락. 한편 교과서 보겠습니다. 정지상, 묘청 등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의 근거로 서경으로 수도를 옮기자고 주장했다. 이게 서경청도 운동이죠. 그러니까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의 근거로. 그러니까 아까 정지상이 그 서경 출신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그의 반대파가 이제 개경파입니다. 개경 세력. 그러나 김부식을 비롯한 개경 세력은 서경 청도에 크게 반대했다. 뭐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에 묘청 등이 서경에서 난을 일으켰다. 그런데 김부식이 이끄는 강군에 의해 진압됐다. 그러니까 강군이 압도적으로 숫자가 많았기 때문에 뭐 이겼다는 설이 있고요. 그리고 묘청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 묘청을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이제 묘청을 하고 김부식 군대하고 이제 간을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게 전쟁하면 아무래도 목숨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기는 쪽이 우리 편 이런 심상을 했는데 이제 묘청 배신합니다.
부하들이. 그래서 이제 반란이 일으켰지만 뭐 흐지부지하면서 금방 아니죠. 한 1년 만에 이제 진압당합니다. 인물 속으로 볼게요. 그거 보기 전에 똥이 볼게요. 묘청의 난. 요거 빨간색으로. 묘청은 나라 이름의 대위, 큰 위나라 이렇게 받고 위가 크다 이런 거죠. 위가 크다. 대위. 아니면 군대에 보면 대위가 있죠. 다이아몬드 3개, 대위. 그리고 청개. 하늘을 열다 이런 의미죠. 청개.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묘청은 곧바로 죽습니다. 부하들에게. 부하들은 항복하니 싸우니 하다가 결국은 흐지부지 하다가 김부식에게 다 당해요. 자, 김부식은 근데 문신이 아니죠, 여러분? 문신이죠. 김부식은 삼국사기 쓴 사람이니까 문가입니다. 무신이 아니라 문신이에요, 문신. 근데 그가 지금 뭐 한 거예요? 군대를 지휘했죠. 그렇다는 것은 고려에서는 과거 시험에 무과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문신 위주의 어떤 그런 국가였던 거예요, 고려는. 어쨌든 인물 속으로 보면 이적임에 난 이후 고려 사회가 혼란해지자 서경 출신의 승려 묘청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천도를 추진하였다. 자, 그러면 묘청이 주장한 거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빨간색으로 묘청.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서경천도를 주장했고, 다음에 금을 정벌할 것. 그쵸?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서경으로 천도하면 금나라가 항복할 거라고 뭐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 풍수지리산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 개경 세력의 김부식은 반대판데 이 사람은 사상적으로는 이제 유학자입니다. 그 풍수지리설을 내세운 것은 이제 여기 묘청과 풍수지리설, 그렇죠? 유교 이름. 그래서 이 사람은 서경천도 주장 반대합니다. 아니 서경으로 왜 가? 그리고 심지어 묘청이 그 대화궁이라 해가지고 궁궐 이름의 장소를 이제 풍수지리설로 이제 위치를 선정했잖아요. 근데 세상에 번개가 져가지고 그게 불탄 겁니다. 그러니까 김부식이 그러는 거죠. 여기가 명당인데 왜 번개침?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묘청 입장에서는. 그래서 왕이 처음에 갈려다가 그 말 듣고 약간 조금 의심을 가는 거예요. 이게 맞나?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한 묘청이 금나라 정벌한다고 주장했는데 아니 금이 송을 멸망시킬 만큼 강한데 고려가 이길 수 있음? 이렇게 대묻습니다. 지금 치면 대한민국이 시진핑 중국 이길 수 있음? 약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비합리적이라고 본 거죠. 합리적이지 않다. 이 묘청의 주장은 그게 이제 김부식의 주장이었어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임금이라면 누구의 말을 따랐을까요? 정치는 이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판단력을 왜냐하면 어떤 판단을 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이 백성들이. 그래서 이제 공부가 필요해요. 여기 묘청, 이 승려 모습의 이 그림에 보면 묘청의 말이 이렇게 있네요.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가 말하는 음양가는 이제 풍수지리사입니다. 큰 명당이라고 궁궐을 짓고 여기로 옮겨 지내면 천하를 병합할 수 있으며 금이 스스로 항복할 것이며 36나라가 모두 신하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북한이 어때요? 서경에다가 그 수도를 세웠죠. 평양이 수도니까. 그러면 36나라가 모두 신하가 되었습니까? 그쵸. 선생님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외톨이인 나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은 좀 그렇고 어쨌든 뭐 모르죠. 역사 언제 어떻게 됐지. 다음 이제 무신정변 보겠습니다. 이 무신정변을 가지고 고려를 크게 정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고 앞서 얘기 드렸죠. 그리고 이 이자윤하고 무신정변을 어떤 사람들이 이제 중기라고도 합니다. 고려 중기. 중간기라는 얘기죠. 중간기. 이자경과 서경청도 운동의
겪으면서 요게 이제 잘 보셔야 돼요. 결국 왕권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요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인종에 이어 즉위한 의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18대 임금인데 이 문벌 세력이 너무 이제 강하잖아요. 보니까 이장면도 문벌 세력이고 서경청도 운동도 서경의 그 개경에 있는 김부식 등의 그 문벌 세력을 이게 결국은 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되면 왕이 제약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국가에 대한 공익을 실현하기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이 의정은 처음에는 문벌을 견제하고 왕권을 강화하려 하였으나 보수적인 문벌의 반발에 부딪혔다. 결국 꺾였습니다. 의지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하다면서요, 여러분. 이게 의정은 꺾였어요. 하다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면 그냥 놀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정치의 뜻을 잃어버리고 일부 문신과 함께 연애와 놀이에 빠졌다 하면서 이제 전국 돌아다니면서 술 먹고 뭐 파티하고 그렇습니다. 의종이. 그러니까 완전히 삐뚤어진 거죠. 다섯 번째 주에 한편 문벌의 권력 독점과 부패가 계속되자 무신에 대한 차별이 심해졌다. 앞서 얘기했듯이 김부식은 그쵸 무신도 아닌데 군 지휘권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신들에 대한 그 우대가 너무 깊었고 무신은 차별했습니다. 무신은 과거 시험에 무과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얘들은 엄청 차별하는 겁니다. 대우를 안 해주는 거죠. 능력이 없다고 부른 거죠. 과거 시험도 없으니까. 하급군인은 토지를 지급받지 못했다. 어이구야. 월급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월급 안 줘? 와, 노동청도 없고, 그렇죠. 국가가 지금 잘못했죠. 각종 공사에 동원되었다. 월급도 안 주는데 자비를 시켜버렸네요, 아주. 일부 문신들이 또 후골적으로 무신을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그래서 정중부 여기 나오잖아요. 그 옆에 날개 그려보면 두 번째 그 정중부 이 사람은 간우 아세요? 여러분 삼국지의 간우처럼 그 수염이 굉장히 길었는데요. 근데 김부식의 아들이요. 그거 멋있네 하면서요. 그 불로 태우려고 그랬습니다. 미쳤죠, 완전히. 그쵸? 더군다나 정중부는 되게 고위 관료였어요. 상급 3품인가? 굉장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그런 거 안 따지고 자기 아버지가 이제 김부식이다 이거죠. 문벌 귀족이다 이거죠. 자기 아버지란 집안을 믿고 갑질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폭력이 아니네. 이건 무슨 폭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무신정변이 어쨌든 성공하거든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김동중이라는 그 김부식 아들은 그날 살해당합니다. 이 무신들에 의해서. 결국 정중부와 이의방 등이 정변을 일으켜 문신을 제거하고 의정을 폐위했습니다. 이게 바로 무신정변입니다. 그러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뭐 그런 속담이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가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보면. 그다음에 이제 정권이 장악한 무신들은 해외기구가 있는데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고려 때는 정치를 어디서 했어요? 아니면 뭐 이성 육부 기억나세요? 도병마사, 신목도감 다 이제 문벌귀족들이 장악했는데요. 이 무신들이 회의하는 기구가 있어요. 이게 중방입니다. 무거울 중자. 그러니까 장군들이 아무래도 갑옷을까지나 창 같은 거, 칼 같은 거 갖고 있으니까 무겁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약간 뜻이 무겁다, 약간 그런 의미 같은데 중방. 여기서 이제 그 장군들, 상장군 이상 많은 그 높은 장군들이 회의를 한 겁니다. 자, 여기 왕이 없잖아요, 서로. 아직 1인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이들은 약간 조금 그 다혈질입니다. 다혈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과 좀 다르면 언성을 높이고 심지어 칼도 뽑고 칼부림도 하고 완전 상남자라고 하긴 좀 그런데 그런 약간 매너가 없었죠. 그래서 여기서 집권자도 그래서 금방금방 교체돼요. 서로 죽였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무신들의 권력 다툼으로 집권자가 자주 바뀌었다. 이러한 혼란은
아, 네, 죄송합니다. 최충원이 이이맨을 제거하고 권력은 잡은 뒤 수습되었다. 그러니까 이 최씨 정권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60년 동안 이제 가서 전성기라고 앞서 얘기 드렸죠. 네, 최충원이 이이맨을 제거한 계기는 간단 그 최충원 동생이 있는데 최충수라는 사람인데 애완동물로 이것을 길렀어요. 근데 이 동물을 이이민 아들이 훔쳐갑니다. 그냥 가져가요. 갑질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 최충수가 형이 최충원이 가가지고 이민을 제거하자 이렇게 상의를 한 거예요. 최충수가 그 뺏긴 애완동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입니다. 바로 비둘기예요, 여러분. 비둘기. 당시에는 비둘기가 굉장히 귀한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가져갔다고 이제 어, 그 상관이었던 이민을 제거한 거죠. 그래서 최충원은 이제 무신을 공격한 거죠, 결국은. 그렇죠? 이민.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 집에다가 권력기구를 만들어요. 궁궐에 안 나갑니다. 자기도 암살당할 수 있으니까. 이민처럼. 그래서 교정도감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교정도감. 교정. 뭐, 척추교정, 뭐 이런 거 있죠. 그 뜻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 정치를 약간 교정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도감이 일시적으로 세운 기관을 도감이라고 했습니다. 옛날에는. 그래서 정치를 교정하는 거.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다. 교정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병 집단이 학대했어요. 도방. 아들 최우는 정방을 설치했다. 정방은 정치하는 방이겠죠. 주로 인사행정을 했는데 인사행정이라는 것은 사람에 대한 사람을 이제 뽑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는 문신에게 줬을 것 같아요? 무신에게 줬을 것 같아요? 최우는요, 문신에 등용했습니다. 세련된 정치를 한 거예요, 이제 최우는. 아무래도 무신들은, 뭐, 이수신 장군은 좀 예외잖아요. 근데 이수신 장군은 문무예가 다 이제 통달하신 분이잖아요. 그도 그럴 것이 이수신 장군은요, 원래 문과를 준비했던 분이세요. 그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뭐지 전공을 이제 틀었죠. 무신을 뭐 문과로 틀었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최후 입장에서도 정치력을 하려고 하면 글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행정은 다 글로 남기잖아요. 텍스트로. 근데 당시 텍스트는 여러분 한자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똑똑한 문신들을 등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제 최후 때 이제 뭐 이규백이라든지 그런 문신들이 이제 등용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정방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정방은 인사행정을 담당했다. 모든 것은 사람 뽑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람 뽑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성 친구를 뽑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을 뽑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사람과 같이 있느냐는 여러분이 생각해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이 누구냐?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구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쨌든 뭐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서방. 서방은 이제 서방님이 아니라 글서자니까 뭐 하는 거겠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신들이 이제 있는 거죠. 서방. 그래서 글 쓰는 직업입니다. 근데 글 쓰는 직업인데 이 한자로 풀이하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정책을 자문한다. 그러니까 좀 글 좀 아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정책 자문을 어떻게 해요? 뭐 정치와 관련된 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는 다 그게 역사책이었겠죠. 뭐 그 중국에 있는 뭐 사기라든지 그런 거 다 한글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왕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책 보고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서전에 있어서 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후는 정방과 서방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 아까 이규방이라 했는데 이규백이라 했는데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거 오릅니다. 이규보 같은 문신을 등용했다. 이규보. 그리고 이 최우는 그 사병 부대로 야별초를 조직했습니다. 야별초. 그러면 최충원은 이제 아까 그 도방이었었죠. 얘는 야별초.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채씨 정권은 4대에 거쳐서 60년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그래서 국방력을 강화했다. 이게 되게 좋은 점이죠. 하지만 사회개혁에는 소홀하고 백성에 가혹하게 수탈했다. 이게 이제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야배초에 대한 그 부수적인 설명이 똥사에 있습니다. 똥사에 보니까 최후가 도적을 잡기 위해 선취한 부대이다라고 설명되어 있죠. 야배초. 그러니까 밤야죠. 밤야. 밤의 특별한 초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초는 이제 그 사람의 그 집합수를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초, 2초 이런 게. 그러니까 밤에 그 아니면 초소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초소. 밤에 이제 특별한 초소. 그러니까 밤에 한마디로 돌아다니면서 도둑이 있나 없나 그죠? 감시하는 거겠죠. 그래서 야별초는 자별초와 우별초로 분리되었는데 대몽황젠기 몽골의 포로가 되었던 탈출한 무사가 신의군을 조직하여 이제 초가 몇 개예요? 3개가 됐죠. 그쵸? 자별초 하나, 우별초 하나, 그 다음에 신의군. 요 3개가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삼별초라고 합니다. 삼별초. 그래서 삼별초가 나중에 몽골하고 싸워요. 삼별초.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가서 현장 속으로. 김동준이 정중부의 수염을 촛불로 태워버리니 정중부가 그를 원망하였다. 그러니까 김동준이라는 사람이 아까 좀 높았던 그 김부식의 아들이었고요. 할례가 갑자기 앞으로 나가서 이소홍의 뺨을 때리니 이소홍이 대장군인데 지금 보면 나이가 많죠. 근데 젊은 할례가 이소홍에게 20대 젊은 애랑 뭐 수박회를 같이 하라고 했어요. 수박회라는 것은 고구려 때부터 있는 건데 수박을 거꾸로 하면 여러분 박수죠. 그쵸? 그러니까 송 같은 걸로 상대를 치는 그런 무예였던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이분은 늙었는데 물론 뭐 가록 나이가 있어도 노익장을 행사하는 장수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에게 진 거예요. 그랬더니 할례가 와서 너는 뭐 대장군인데 뭐 그렇게 못하냐 하면서 이제 뺨을 때렸대요. 그러니까 무시당한 거죠. 이런 사건들이. 그래서 이런 거에 무신정변이 그 동기가 된 거죠. 계기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읽겠습니다. 고려 문신은 무신에 비해 차별받았다. 요 한 줄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함부로 이제 무시하면 뒤에 어떻게 될지 이제 모르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무신은 간직 제한이 있어.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3분밖에 못 올라가요. 그 다음에 군대 최고 지휘관도 문신이 맡았다. 아까 김부식 있죠? 그 서경청도 운동에서 그 누구의 난이요? 묘청의 난에 진압한 것도 김부식이었잖아요. 김부식이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 주도권이 장악하고 왕권이 약해지자 무신에 대한 차별은 더욱 심해졌다. 그러니까 왕이 컨트롤을 못하는 겁니다. 무신을 보호해주지 못해요. 왜? 문벌이 기족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심지어 김부식의 아들 내시 여기서 내시라는 것은 여러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시가 아니에요. 고려 때 내시는요 그 있었어요, 여러분. 그거 안 했습니다. 그래서 김동준은 무신 정중부의 수염을 태웠고 문신 할례는 하급 무관과의 오병 수박회 대결에서 패한 대장군 이소홍의 뺨을 때리기도 하였다. 무시했네요.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서 정변의 기회를 엿보던 정중부, 이방 등은 의종이 보현원에 숙박하자 정변을 일으켰다. 보현원에 숙박하자 정변을 일으켰다. 이때 이제 무신은 많은 문신을 살해했다. 그래서 그때 썼던 문신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은 문신이 있었어요. 어떤 문신이냐? 무신전변이 일어나기 전에요. 이 문신들이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서클. 그러니까 클럽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젊은 이제 그 무신이 자기도 한번 초대 그 하고 싶습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깔본 겁니다. 아니 무신 따위가 우리 서클에 왜 들어와? 하면서 이제 깔보는데 그 중에 한두 명이요. 아 그러지 않는다. 이 사람들도 같이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차별하면 되냐?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나라를 같이 다스리는데 이 사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쿨하게 받아줬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무신정변 때 그
그 무신 있잖아요. 그 서클에 들어간 그 무신이 요 서클에 있는 그 문신만큼은 살려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때 무시했다면 그 사람들도 아마 다 죽었을 겁니다. 살해당했을 겁니다. 자, 이제 84페이지. 봉기는 이제 벌떼라고 아까 얘기 드는 거 기억나시죠? 자, 무신 정권이 성립된 후 무신들은 권력 다툼으로 정치가 혼란해졌다. 그러니까 채시 정권 전에는 서로 막 싸웠다고 이제 얘기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 그 아까 비둘기 뺏어간 사람 있었죠. 이이민 아들이요. 그쵸? 이 이이민이라는 사람은요. 원래 천민 출신이에요, 여러분. 천민 출신인데 무신 정권의 최고 집권자까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인력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경주 지방의 양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건달이었어요. 형이랑 건달 짓을 하다가 그 지역에 있는 지방관 있죠. 지방관에게 체포돼 가지고 매를 맞았어요, 여러분. 장 100대인가 맞았습니다. 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몽둥이 있는데 좀 커요. 그걸로 엉덩이 있죠. 볼기. 거기를 100대를 때리는 건데요. 한 20 몇 대 때리면 그 살갗이 벗겨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100대 맞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100대 때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거 맞았는데 형은 죽었는데 이이민은요 안 죽었고 멀쩡했다고 합니다. 그 완전히 초인 같은 능력이죠.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 사람은 중앙군으로 보내서 크게 키워야 될 사람이다. 장군감이다.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왕 의종에게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의종이 당시 중앙군은 2군 6이잖아요. 그쵸? 그걸로 이제 포함시켜줍니다. 이민. 그래서 이민은 거기서 능력을 발휘해서요. 왜냐면 싸움은 잘하니까요. 용감하고. 그래서 굉장히 승승장구하다가 무신 정변이 이제 일어나면서 권력이 이제 무신에게 왔잖아요. 그래서 자기 위에 있는 뭐 정중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이 위에 장군이 없으니까 자기가 이제 장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천민 출신이어가지고 사람들이 천민도 최고 1인자가 될 수 있네? 그럼 우리도 한번 반란 일으켜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분 질서가 크게 흔들렸다. 이거 밑줄 한번 그어보고 정치도 혼란이었고 또 이 문신 집권자는요. 무신정변은 자신을 차별해서 지금 일으켰잖아요. 문벌귀족이 자신을 차별했기 때문에 그러면 정치는 잘했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더 빼먹을 거 없을까 해서 그 부정한 행위들을 많이 했어요. 웃기죠. 그러니까 자기는 이 무신들은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일으켰는데 결국 사회개혁 같은 거는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때 좀 했으면 역사가 바뀔 수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땅도 많이 빼앗고요. 뭐 세금도 많이 뜯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이제 더 살기 어렵겠죠. 한편 무신 집권자 중에 천민 출신도 있어요. 이게 이제 이민 얘기해드렸죠. 신분 상승에 대한 백성의 기대감이 커져갔다. 이런 게 이제 농민, 청민 봉기의 어떤 배경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일어난 게 아니에요. 다음에 특수행정구역인 특수행정구역은 이제 이 지역이 있으면 대학 가기 어렵다고 했었죠. 이거 대학, 국자감 이런 데 가기 어렵고 승려도 될 수 없었거든요. 거기 공주 부근에 있는 명학소에서 망이망소, 그러니까 특수행정구역의 그 소라는 게 있잖아요. 소. 그렇죠? 명학소 여기 있는데 이 망이망소이 요 형제가 봉기했다. 이때는 충청도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경상도 운문과 초전에서는 김삼이 효심이라는 사람이 농민을 이끌고 일어나 경주 세력과 합세해서 중앙에 정화했다.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뭐 신라 부흥운동 이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천민도 각지에서 봉기하였다. 전주에서는 관청에 된 공노비. 공노비는 이제 국가가 주인인 거죠.
개경에서는 요 사건이 중요해요. 만적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최충원의 사노비입니다. 개인 노비였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주장했냐? 신분 해방을 이제 주장했습니다. 신분 해방. 그래서 우리가 몇 월 며칠 다 같이 주인을 죽이면 우리 해방될 수 있다. 그래서 노비들 100명인가? 이제 같이 가담케 했는데,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자기 주인하고 좀 친했나 봐요. 그래서 주인에게 이 사실을 밀고합니다. 이제 고발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최충원에 가가지고, 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충원이 그 가담했던 노비들을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고한 그 한 명 있죠.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노비는. 주인이요. 그 노비를 해방시켜줬습니다. 그러니까 신분 해방은 그 밀고한 그 노비만 해방됐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고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되었고 경주, 서경, 담양에서는 고려 왕조를 부정하고 신라, 고구려 백제부흥을 내세우는 봉기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고려가 굉장히 어지럽죠, 그렇죠? 자, 다음은 밑으로 가면 이제 만적 얘기 나오죠, 만적. 만적은 신분 해방을 이제 내세웠고, 그쵸? 그래서 여기 보면 노비들은 반란을 일으켜 노비 문서를 불태우고 정권을 잡고자 약속했다. 아이고, 왜 번개가 칠까요? 번개 지우겠습니다. 이 연설이 이렇습니다. 무신들이 난을 일으킨 이후에 많은 고관은 높은 고자입니다. 고관은 그러니까 높은 관리죠. 천민이나 노비 출신에서 나왔다. 장군이나 전승이 어찌 처음부터 씨가 있겠는가? 때만 잘 만나면 누구나 될 수 있는 것이다. 왜 우리만 채찍질 당하며 뼈 빠지게 일해야 되는가? 그러나 약속 날짜에 모인 사람들이 수백 명 정도밖에 되지 않자 반란이 미루어 다시 모이기로 했는데 한 노비가 최충원에게 반란을 알렸다. 이래서 이제 실패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뭐든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자신감을 가지고요. 모르면 앞서 성공한 사람들, 여러분 선배들 또는 선생님들에게 물어보세요. 또는 여러분이 뭐 사업을 하고 있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적어도 뭐 이메일 정도 알아내가지고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그 정도. 안 되면 뭐 답장 안 받으면 뭐 어떻습니까? 믿지는 거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에. 하지만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이 수백 년 전에 만적이라는 사람은 이 노비 신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한번 도모했지만 죽었지만 우리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를 소중하게 잘 쓰세요. 이제 여러분은 곧 어른이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